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너무 아프다. 수술도 못하는데 이 방법이 없냐. 초기에는 소염진통제 먹으면 나 잘 들었는데 이제는 이 약 먹어도 소용이 없다 하시는 분 오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이 제가 알려드린 오늘 이 방법으로 좋아지고 있고 효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은 수술하지 않고 퇴행성 관절염 낫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통증, 퇴행성 질환은 소염진통제가 생각보다 효과가 적다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염제라고 하는 거는 혈관을 수축하는 혈관 수축제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소염제 먹어서 혈관이 확 수축이 되니까 어때요? 붓기가 빠지고 발적이 줄어들고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소염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염제를 먹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액이 상처 부위로 가는 것을 차단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라고 하는 게 염증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수리반 역할을 하려고 가는 것을 차단하게 되면 그럼 붓는 것도 일단은 좀 빠지고 열감도 없어지고 덜 아프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차단시켜주는 것만이 이게 마냥 좋은 것일까? 아니 수리반이라며 그럼 수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소염진통제는 어떻게?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땜빵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좀 잘 듣다가 안 들었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급성 염증에는 소염진통제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갔다 너무 오래됐다, 노인성이다, 퇴행성 염증이다. 처음에는 소염진통제 약발 잘 들었는데 이젠 효과도 없네. 그러시잖아요. 근데 만성화가 된 염증, 오래된 염증은 이 차단하는 걸로만, 눌러주는 걸로만은 잘 안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나 지금 이 무릎 치료 받고 있거든? 침 맞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으시는 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하고 함께 병행하시면 훨씬 빨리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돈 안 들어요. 바로 무릎 주변을 두드리세요. 때려주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붓고 아파 죽겠는데 여기를 때리라고? 더 붓잖아. 더 아프잖아. 아픈 곳을 더 아프도록 두드려 주세요. 바로 활성화의 원리예요. 염증 반응을 누르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활성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치료되는 과정에서 수리반이 제대로 수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치료되는 과정에서 염증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더 붓네, 더 아프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no, 괜찮습니다. 명현 반응입니다.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 건 부작용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죠. 점차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점점 치료가 지속될수록 점차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수리반이 수리 완료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 몸을 활성화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염증을 누르지 말고 활성화시켜라.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복구 반응이다. 회복 반응이다. 고로 염증을 누르지 말고 오히려 염증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으로 무릎 아픈 주변을 두드려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물론 이걸로만은 나 어림도 없어. 너무 더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진행된 분들, 퇴행성 관절염이 좀 많이 진행된 분들은 회복 속도가 더디고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럴 때는 연절단이라고 하는 관절 한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제가 쓰는 처방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가업 처방이죠. 연절단이라는 약을 병행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연골 손상으로 인해서 염증하고 통증을 완화하고 또 뼈 세포 자체를 이게 증식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 말기로 갈수록 뼈의 손실이 나타나는데 말기 관절염에서 이 뼈 손실을 좀 막아주고 악화를 방지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대표적인 약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술, 또 두충, 그 다음에 작약, 이런 금은화 이런 걸로 구성된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 관절 내부에서 염증이 생기는 초기 과정에 관여해서 염증성 물질을 억제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염증성 물질이 비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어때요? 염증이 줄어들고 염증이 준다 그럼 통증도 줄게 되는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것들이 천연 진통 소염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특히 나는 소염 진통제 너무 오래 먹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좀 효과가 더디다 하시는 분의 적응증에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약을 써야 되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돈 안 드는 이 방법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주변 연부저지 이렇게 만져보세요. 가장 아픈 곳을 찾으시면 좋거든요. 보통은 이 무릎 있잖아요. 무릎 안쪽에
이 아랫부분이 가장 뭉치고 아파요. 지금 많이 아프지? 네. 이 부분을 제일 아파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콩콩콩콩 두드리셔도 좋고 손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부드러운 이런 나무 방망이라든지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는 돌 같은 걸로 콩콩콩콩콩콩 두드려 주세요. 매일 하려면 팔도 아프고 가족들한테 매번 해달라고 하기 좀 미안하다 이럴 때는 전동 마사지건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제대로 쓰기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5, 6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게 크고 막 무거웠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강력해졌어요. 전동 마사지건은 검색해 보잖아요. 가격이 천차만별. 거의 뭐 3만 원대에서 50만 원, 7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벼운 마사지가 아니라 내가 좀 셀프 치료 용도로 사용하겠다. 고가의 제품은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딱 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또 저렴한 것은 도움이 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적절한 강도로 하시되 무릎 주변의 조직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제일 아픈 데거든요. 많이 뭉쳐있기도 하고 무릎 앞쪽만 아픈 게 아니라 이 무릎 뒤도 풀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무릎을 딱 보면은 중간 이 선 있잖아요. 오금 저린다 할 때 이 오금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이 무릎 통증뿐만 아니라 발저리다 할 때 발저림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도 어깨도 이런 방법으로 해주잖아요. 그럼 딱 뭉쳐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허벅지 근육도 풀어주세요. 특히 대퇴사두근 이 대퇴사두근이 중요해요. 대퇴사두가 뭉치고 근육이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무릎으로 순환이 안 돼요.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든 움직임의 완충 역할을 하고 구조적으로 무릎이 기능을 제대로 쓰려면 바로 이 대퇴사두가 중요합니다. 무릎에서 오는 충격을 얘가 흡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대퇴사두근이 약하게 되면 관절 통증이 심해져요. 어떻게 푸냐? 대퇴직근이 바깥쪽으로도 풀어주고 안쪽으로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플 때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면 좋겠구나. 이 허벅지 근육만 제대로 풀고 나잖아요. 그럼 힘쓰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아파서 무릎을 질질질질 끌고 다녀요. 이런 분들 바로 이 허벅지를 풀어놓잖아요. 그럼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려요. 허벅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대퇴직근을 먼저 좀 풀어주시고요. 하다 보면 이렇게 근막이 자극되는 곳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자극했을 때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없다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한 부위당 한 2, 3분 정도만 해주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막 화를 낸다고도 해요. 미쳤다, 더 열나고 붓는다면서 왜 계속해? 근데 이게 며칠이 지나고 계속 하면서 통증이 줄어들고 효과를 보잖아. 그러면 안 아파도 계속 두드리고 있는 나 말고 가족들을 본다고 막 와서 웃으시거든. 아프지도 않는데 막 미리미리 두들김을 하는 거지.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지 돼. 제대로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가 후끈거리고 열나고 붓는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한 증상이니까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열난다 그러면 얼음찜질 있잖아요. 비닐봉지에 얼음 해가지고 진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온찜질 하거나 파스 붙이지 마시고 얼음찜질을 해서 열나는 게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가라앉으면 다시 두들기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하세요. 나 골다공증 있는데 두드리다 뼈 다치면 어떡해? 요 정도로는 뼈 안 다칩니다. 두드리는 부위가 이 연부조직이거든요. 마늘 찢듯이 두드리는 강도는 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부위당 한 2분, 3분, 토탈 한 1, 20분 정도, 2, 30분 정도.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막 두들렸을 때 참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고 붓고 열난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두들긴 부위가 아프고 열나서 난 몸살 났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점점 해서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아팠던 부위였는데 이 부위가 가벼워졌네? 걸었을 때 좀 통증이 덜하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치료의 원리, 이 의미를 내가 알고 진행을 해야지 무조건 두드리래. 그래서 두드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해서 효과를 보면은 주변 분들에게도 이 두드린다는 것의 의미, 염증을 개선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래. 이거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이거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픈 부위에 혈석을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앞봉이 있잖아요. 이걸로 24시간 마치 침 맞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없다. 괜찮습니다. 집에 갖고 계시는 스티커 침이라든지 그걸 이용하셔도 돼요.
보통 한의원에 가시면 침뜸 부항으로 하는데 이 혈석을 아픈 부위에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발목을 삐었다든지 근육통이 있을 때 침 맞고 나면 시원하면서도 좀 빨리 낫네 하시잖아요. 바로 그 치매 효과거든요. 치매 효과 딱 두 가지만 얘기해봐. 첫 번째 진통 효과, 그리고 두 번째 손상된 조직을 회복, 재생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아플 때 침 맞으면 빨리 나았구나 하실 거예요. 이 혈석 압봉 지압 패치도 활용해 보세요. 어디다 붙여야 되냐? 무릎이 있으면 이렇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쏙 들어가는 이 부위가 있잖아요. 외슬환, 내슬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위에 이렇게 혈석 압봉을 12시간 붙여도 되고 6시간 붙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단 피부에 물집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그럼 24시간 내가 침뜸의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거든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무릎 주변에 가장 아픈 부위, 딱딱한 부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 없애는 셀프 치료법 알려드렸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나 60세? 노인 아니에요. 수술? 네, 꼭 필요한 분들은 하셔야겠죠. 하지만 내가 수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주치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3달 정도는 나한테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살도 빼고 허벅지, 꿀벅지 만드세요.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무릎이 아파. 어떻게?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튼튼하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 이상화 선수처럼 꿀벅지 만드시고 바닥에 이렇게 쭈그리는 자세, 양반 자세, 꼬는 자세, 이거 다 무릎 수명 줄이는 자세다 생각을 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아픈 무릎 두드리면 낫는다고 네,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해보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해밀리 하세요.